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인 이제 SK ADR을 갖다가 이제 블룸버그에서 다뤘는데요. 지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 전체에도 초미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금의 큰 경색을 일으켰던 엄청 대형 이벤트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ADR 발행이 끝나면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처럼 ADR이 보니까는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핫한 지금 예. 이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뉴욕 증시 마감을 또 준비를 할 때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외신에서 SK 하이닉스의 IPO를 앞두고 반도체 기업들이 올랐다.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랐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그럼 블룸버그나 뭐 주요 외신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예. 있습니까? 일단 ADR 공모가가 지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네. ADR 공모가가 이제 그 제안하기로는 SK하이닉스가 이제 SEC에 제안하기로는 이제 주당 149달러.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현재 ADR은 한국에 이제 서울 증시 상장된 그 보통주보다 10분의 1로 이제 낮춰서 이제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49달러가 우리로 이제 10분의 1이 아니고 원래 가격으로 친다면 1,490달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 했을 때는 약 3% 정도 높은 가격으로 이제 달러를 갖다가 1달러나 1,500원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3% 높게 책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제 로이터나 이제 블룸버그나 공통적으로 보도한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번에 SK하이닉스 ADR을 갖다가 이제 신규 상장하는데 신규 상장을 위해서 또 당연히 신규 상장이니까 청약 자금을 받지 않습니까? 청약 자금이 원래 이제 상장을 갖다가 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총액보다 무려 7배 이상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청약 자금이 SK하이닉스의 ADR 청약 자금이 무려 1,855억 달러가 몰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수치냐면은 지난달에 스페이스X의 신규 상장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들썩거리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스페이스X를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전 세계 증시가 몰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스페이스X에 몰린 청약 자금의 총액이 2,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2,500억 달러 때문에 엄청나게 들썩거렸는데 전체가 아니고 약 2.5%의 그 주식만 이제 ADR로 SK하이닉스가 상장하는데 2.5%의 그 주식을 받기 위해서 스페이스X 못지않게 1,855억 달러 이상이 물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SK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뉴욕 증시가 이제 환호하고 그 쏠렸다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스페이스X 때문에 자금이 블랙홀 때문에 단기 주가까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1,855억 달러가 몰렸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같은 메모리 주가가 가기가 힘들겠구나. 가기도 힘들고 그래도 횡보하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일정 이상 한몫하지 않았을까.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지고 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졌죠. 그 어제부터 다시 주가가 회복됐는데 이 시점을 맞물려 봤을 때 SK하이닉스의 청약 자금이 끝나면서 사실은 반도체 종목이 올라가고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 샌디스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스페이스X 최근 주가를 보셨어요? 예. 이게 첫 거래일 대비해서 되게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 SK 하이닉스에게는 어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스페이스X는 아직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 SK 하이닉스랑 뭐 실적적인 부분을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 투자는 심리 아니겠습니까? 예. 투자자들이 이렇게 핫한 기업,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뭔가 더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게 첫 거래일만 약간 반짝하고 지금 약간 좀 부진한 상황이니까 SK 하이닉스도 이것도 약간 인기몰이 흥행 한번 하고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래 SK 하이닉스는 실적 잘 나오니까 스페이스X랑 달라라고 하면서 주가가 잘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이제 공모를 시작했을 때부터 뭐 저희 방송에서 스페이스X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분명히 공모가 이후로 상장한 다음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심지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뭐냐면은 실제로 테슬라가 일반적인 제조업과 그 매출로 봤을 때는 공모가를 받거나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엄청난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론 머스크 자체의 개인적인 팬덤, 일론 머스크가 여론몰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갖다 끌다 보니까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도 사실은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는 고공행진을 했다.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테슬라가 몇 번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때는 전기차가 나옵니다. 이때는 전기차 몇만 대 규모로 생산할 것입니다 했지만은 안 지킨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비교적 그래도 순항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일론 머스크 개인적인 어떤 팬덤을 갖다가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페이스X에도 고스란히 반영됐고 스페이스X도 사실 테슬라 못지않게 적자 상태에서 이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도 올라가겠지만 결국은 떨어지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 ADR은 다르다. SK하이닉스 ADR은 일단은 SK 하이닉스 자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너무 높고 영업이익이 뭐 천문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페이스X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간이 있고 두 번째는 팬덤에 따라서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뭐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 플레이가 있어가지고 공모가 물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7배 넘는 이제 청약장이 몰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모가 확정된 다음에 오늘 밤 우리 시간 오늘 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ADR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의 가치가 좀 희석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SK하이닉스 ADR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제시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주 대비 2.5%를 갖다가 유상증자를 한 것이죠. ADR이라는 것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2.5% 유상증자를 해서 이제 당연히 내가 가진 자본이 희석이 됩니다. 희석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ADR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5% 희석이 되지만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저평가된 것을 갖다가 간극을 좁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제일 계속 말씀드렸고 이 부분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평균 10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평균 7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등 기업이 10배인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10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 서러움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DR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 희석되는 것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2.5% 희석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SK그룹이 머리를 싸대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2.5% 희석을 갖다 우리가 없애버리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 되는데 2.5% 희석이 되는데 이 희석된 것을 SK하이닉스가 시총을 갖다가 그러니까 주가를 252만 원을 기준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가 어디입니까? SK스퀘어죠. SK스퀘어가 20%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2.5%라는 게 SK하이닉스 252만 원 기준을 하면 주가 250만 원 기준을 하면은 약 50조 원이 희석됩니다. 50조 원의 숫자를 갖다 한 번에 몰아서 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이 SK하이닉스의 그 희석을 갖다가 SK스퀘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아마 ADR 전후로 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SK하이닉스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손살을 쳤지만 저는 이런 맥락을 봤을 때 또 제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ADR 전후로 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주주환원 정책은 배당도 있지만 주주 소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소각을 2.5% 하기만 해도 당연히 SK스퀘어에 생긴 주주 이익을 갖다가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되니까 같이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R 앞두고요. ADR 오늘 밤인데. 오늘 밤인데 이제 오늘 나오거나 아니면 조만간 ADR이 확정이 되면 하이닉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50조라는 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상쇄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오, 굉장히 새로운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는 새로운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실 여러 번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 SK 예. 하이닉스. 그러면은 이 ADR 상장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 좀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큰 분기점을 만들 것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단지 미국 시장에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이렇게 저평가를 받아야 되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리가 자초한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거버넌스에서 좀 후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지만 이 좋은 제품을 외국에 팔려고 한다면 외국의 유명 전시장, 백화점에다가 유통을 해야지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할지라도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유통이 없었습니다. 채널이 없었죠. 이런 점에서 이번에 SK하이닉스 ADR이 자본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에 큰 분기점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가 3등 기업인 마이크론보다도 30% 정도 저평가되고 있는 이 불우한 현실을 갖다가 이번 ADR로 말미암아서 그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제가 말한 대로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PER이 그대로 좁혀진다면 좁혀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마이크론의 주가를 따라잡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ADR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볼게요. 워낙 핫한 이슈니까 바로 만나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그래서 닉스 주가는입니다. 뭐 이미 말씀 다 하신 것 같긴 한데 ADR 상장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인 증권가에서 가장 높게 보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말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옵션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H뱅 관점에서는 1등 기업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그 논외의 그 여지가 없는 1등 기업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주주들 입장에서 미국 주주들도 우리나라 주주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만큼 엄청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회사는 왜 저평가되는데 왜 숏을 치지? 거기에 대해서 분개를 하면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서 이미 많은 정보가 미국 개인 투자자들에서 회람이 되고 있고 그래서 H뱅 1등 기업인데 마이크론이 3등 기업인데 마이크론도 PER이 적게 평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SK하이닉스 ADR을 갖다 끌어올리면 그러면 결국 보통주가 서울 증시에 상대 보통주가 간격 차이가 벌어졌다. 그럼 보통주를 갖다가 사실 ADR을 바꿀 수 있는 게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두 주가 사이가 간격이 좁힐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사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간이 마련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번 주에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무려 89조 원 영업이익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7월 말에 이제 SK하이닉스가 2분기 잠정치를 발표할 텐데 똑같이 엄청난 숫자의 영업이익을 발표할 것을 예견되는데 그걸 갖다가 예상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이제 그 로이터에서 나왔냐면은 현재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SK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 PER이 8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그 사이 주가 많이 올랐죠. 주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12개월 선행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가 5.5배라는 것입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12개월 선행 PER 기준은 더 내려갔어요. 왜? 주가가 오른 만큼 영업이익의 그 증폭을 갖다가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사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평가 분명히 해소될 것이다.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집단 지성으로 봤을 때 대규모가 이걸 발견하니까 그럼 내가 먼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야겠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주가 올라가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SK하이닉스 ADR이 올라가고 ADR이 올라가면은 하이닉스, 서울 증시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선순환이 마련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